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TV로 떠나는 7번국도 여행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2020년이 왔어요. 네. 다들 새로운 기분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셨을 텐데 이럴 때 좀 문제가 있죠. 얼마 못 가요, 이 각오들이. 지금 이맘때 마음가짐을 1년 쭉 갖고 가면 좋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세 분도 다 그 새해 계획 같은 거 각오 다지고 뭐 세우고 했어요? 세웠죠, 세우죠. 네. 네.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실수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요만큼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쉽네요. 네. 네. 대신에 우리가 좀 바꿔보죠. 서로 계획을 듣지 말고 상대방한테 올 한 해는 제발 좀 그렇게 좀 잘 살아라 하는 이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스리 씨가 기환 씨한테 이렇게 좀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해볼까요? 네. 우리 기환 씨 올해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효주 씨한테 그만 좀 들이대고. 네. 훈훈하네, 훈훈해. 그럼 또 돌려주세요. 네. 저는 네. 제 얘기는 아니고 그 효주 씨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뭔데요? 아직 오고 계세요. 어머니 오고 계세요 지금. 예, 효주야. 내가 네 애미다. 너 저기 그 기환이 걔 괜찮던데 왜 걔 안 만나고 코 안 나 저기 이상한 애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니? 올해는 좀 시집 좀 가라 얘라고 효주 씨 어머니께서 저기 어제 긴 MMS로 그 굉장히 네. 저기 100원짜리 네. 굉장히 길게 보내셨어요. 덕담 맞죠? 덕담이에요. 네. 시집 가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네. 시집 가라는 말까지만 알겠습니다. 왜 남의 엄마랑 앞에는 문자를 빼고. 하지? 네. 네. 자, 그럼 이제 네. 아니 또 선배님이신데 밥 한 번을 사주시질 않으셔가지고 1년이 다 갔어요. 좀 2020년에는 밥에 좀 커피 좀 사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 금식해요. 네. 아니 저요 저. 그러니까 제가 잘 제가 먹으니까 금식하니까. 제가 좀 먹겠습니다. 제가. 알겠어요. 네. 창피해지네요. 네. 저한테 그래, 됐냐? 사주면 됐냐? 네,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아우, 안 춥네, 갑자기. 네. 스희 씨는 제가 보면 아우 긴장됩니다. 다 좋은데 네. 요거 하나 바꿨으면 좋겠어. 네. 사진 찍을 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네. 나중에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왠지 올 한 해 저 외국 나갈 일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요 손을 좀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네. 이렇게 찍었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귀엽다. 네, 그렇죠. 그래도 네, 기억에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예. 네, 얘기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주고받았더니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나에게 참 필요한 얘기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요만큼 드네요.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요만큼 듭니다. 자, 2020년 힘센 흰쥐해라고 합니다. 이 쥐가 또 부지런한 동물 아니겠어요? 자, 그런 쥐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도 발 빠르고 부지런하게 7번국도 달려보겠습니다.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저희가 시작하면서 덕담 아닌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저 새해하면 새로운 희망, 시작, 출발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동해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새해 일출을 맞이했는데요. 이 두둥실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어떤 소원들을 빌었을까요? 새해 일출 그 생생한 현장을 강릉시 SNS 기자단에서 취재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족이 오셨나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김포에서요. 먼 데서 오셨네요. 새해 소망 많이 빌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올해 중요한 시험 하나 앞두고 있는데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딸이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왔는데 해돋이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올해 한 해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 말씀해주세요. 서핑 왕이 되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서핑 잘하고 싶어요. 건강하고요. 네. 오래오래 서핑하고 싶어요. 네. 저의 소망 통일이라고 하면 웃기겠지? 로또 되게 해달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도 안전하게 서핑하고요. 다치지 않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 다 잘 되고 부모님들, 저희 친구분, 뭐 지인분들 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오늘 해처럼 아름다운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진짜 건강하고 진짜 재밌게 서핑하고 싶어요. 이런 파도 많이 타고 행탱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연철이는? 저도 파도 많이 타고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 새해 소망은 서핑을 조금씩 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냥 모두가 다 제 주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게 같이 서핑 재밌게 하면서 예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핑 하시는 커플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또 되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은요? 건강하고요.
안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애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합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새해가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다 우리 강릉농악도 또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릉농악 화이팅! 2020년 새해 속마음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 건강하고 새해에는 애인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꼭 이뤄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정말 곳곳에서 다양한 일출 소식을 만나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을 찾아주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출은 역시 동해안이에요. 네, 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정말 장관인데요. 올해도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네, 이 일출 본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날씨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운도 맞아야 되는데 또 멀리 사시는 분은 또 그 여행 비슷하게 오셔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그 인내 시간을 견뎌야 말갛게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새해 그 해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일출의 생생함을 전해주신 SNS 기자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또 새해 소원을 들어보니까요, 역시나 가족 건강 또 행복을 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 외에도 금연이나 다이어트 또 다른 계획 세우신 분들도요, 모두 다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시계바늘을 살짝 돌려서 작년 연말로 가볼까 합니다. 양양에 있는 현북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연말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현북초등학교는 전교생 12명의 작은 학교인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웃음 가득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작은 동산 위에 양양군 현북면 어느 작은 동산 위에는 아이들의 꿈처럼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예쁜 학교가 있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 12명의 전교생과 학교 선생님, 유치원 꼬꼬마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현북초등학교의 행복한 연말을 만나보실래요? 지난 12월 24일 이곳은 양양 현북초등학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만큼 학교에서도 왠지 공부보단 더 재밌는 게 하고 싶어지는 날이죠. 이런 아이들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직접 벽화 그리기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여기다 모였네요. 예, 아이들 동화 속에 좀 몰고 가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준비해가지고 벽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나흘 됐습니다. 나흘 돼서 밑그림부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또 요즘 유행되는 그 소재가 뭔가 고민 끝에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죠. 작가님이 그려주신 밑그림 위에 곱게 색칠만 하면 되는 건데 신나게 붓질을 하는 친구 덕분에 펭귄 캐릭터의 얼굴이 사라지고 있네요. 얘들아, 막 칠해버리면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모아지경 색깔이 조금 다르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렇죠? 재밌어요.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린다는 게 재밌어갖고 그걸 그리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12명인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힘이 있는 학교, 온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족처럼 정말 서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벽화의 마무리는 고학년 친구들의 몫이 됐네요.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살아나는데요.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벽화가 완성되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탄생할까요? 뿌듯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봐주니까. 친구들이랑 또 하나의 추억도 만든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크리스마스 기념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마을분들 모시고 영어 연극이나 여러 가지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연말 공연을 열 계획인데요. 리허설 현장을 살짝 엿보니 소품이나 의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어떤 공연일까요? Wow, so many people. 그네를 타는 춘향이가 영어를 하네요. 고전소설 춘향전을 각색해 영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전교생 모두 출연할 수 있다는 사실. 학생 수가 10명이 안 돼서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에서 또 속초에서 강릉에서 아이들이 그 현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학을 와서 아이들이 지금은 11명, 얼마 전에 전학을 한 명 더 와서 12명으로 폐교나 분교 위기를 면했어요.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할 동안 밖에선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은행과 고구마가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애들 위해서 군고구마 좀 꺼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고. 객석을 메워줄 관객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강아지 같은 손주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음하신 마을 어르신들이죠. 벌써부터 학교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학교에서 마을 잔치가 열린 듯하네요. 여기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어린이들 뭐 대회한다고 구경하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린이들 연극 무대가 있다고 저희들을 초대해줘서 이제 공연이 열릴 강당으로 이동했는데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우선 관객들에게 귀여운 머리띠를 선물하고요. 그 다음엔 종이에 뭔가를 기록하는데요. 예쁘게 적은 메시지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합니다. 저희 이거 저기 할머니 분들 그 소망 편지 달아드리는 거예요. 소원 편지가 뭐예요? 그 내년에 하고 싶은 거? 뭐 소원 일들을 달아주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모여 예쁜 트리를 완성했습니다. 순서는 5, 6학년 전원으로 구성된 산울림 밴드 공연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막을 올린 첫 공연은 산울림 밴드. 아이들의 동심 가득한 무대에 푹 빠진 사람들, 관객 호응도 최고죠. 열렬한 응원의 힘일까요?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연습하신 거예요? 저희 이번 연도부터 2월 달, 3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연습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여기 파트 중에 가성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가 좀 많이 해서 그 부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무대 전까지. 맞아. 오늘 공연 잘 했는데 서로에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 수고했죠. 너무 수고했죠. 알루미늄 가서 여기까지. 윤혁이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요. 악기 연주에 서툴어서 대신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네요. 아이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 만약 조금 뒤처진 아이가 있다면 스스로 해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과서 밖에서도 많은 걸 배우는데요. 마음껏 꿈꾸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마음이 큰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마지막 순서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영어 연극. 아이들의 귀여운 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들 배꼽 빠지시겠어요.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잔치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공연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즐거웠던 지난 연말이 지났습니다. 이날 다 함께 만들었던 트리에는 공통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현복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마을의 자랑으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꿈 이뤄질 수 있겠죠? 네, 전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뭐 좋은 선물이나 뭐 비싼 장난감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이 되게 값진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진짜 보니까 많이 오시긴 정말 많이 네. 오셨네요.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대요. 돌아다니면서 좀 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어르신들은 또 흔쾌히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공연하는데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자리를 그냥 꽉 채워주신 겁니다. 예. 네, 마을에 학교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밝아지고 활기차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현복초등학교를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요. 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7번 국도 앞으로 두 편의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이 영상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일. 네, 생일날에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오늘 이 시청자 세상에서도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생일을 보낸 두 가족의 이야기가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할머니 생신인데 처음이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 나이 어떻게 되시죠? 응? 응? 아홉 살이야? 정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다들 생일 축하해주고 이러니까 기분 좋지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블루베리 하나 줘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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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89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할머니의 생신 파티, 그리고 3번째 생일을 맞이하긴 했는데 일단 축하보다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콕 찼던 우리 귀여운 민서까지. 야, 진짜 사실 이게 평범해 보인 듯 하면서도 이런 게 확실한 또 행복이거든요. 참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생일을 꼬박꼬박 챙겼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좀 귀찮기도 하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무도 안 챙겨주신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진짜 가족이나 친구처럼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머나,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사람은 이거 썩 끼워 자꾸 넣어주세요. 이런 걸 또 치고 들어오세요. 진짜. 효주 씨의 소중한 사람 이 꼴을 네. 제 생일이 또 28일 이제 곧 다가와요. 축하드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 얘기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굳이 네, 녹화 시간도 뭐 길지 않은데. 주라고 좀 해주세요. 네. 가장 좋은 선물은 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말만. 그리고 함께 만드는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훈훈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났지만 우리 할머님의 생신 그리고 민서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동진으로 떠나봅니다. 정동진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죠. 그중에서도 안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강릉 통일공원을 저희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이 강릉 통일공원은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여러 가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언덕 위에 있어서 정동진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건 대형 군함 그리고 북한 잠수함이 전시되어 있는 함정 전시관이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강릉 통일공원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곳은 강릉 정동진. 그런데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육지에 인양돼 있습니다.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이 배의 정체는 바로 함정 전시관. 안녕하세요. 강릉 통일공원을 안내해줄 이원주 문화관광 해설사. 가장 경치가 유명한 곳에 왜 이런 배가 올라와 있느냐? 여기는 96년도에 간첩선이 하나 오면서 여기에 반공교육이 좀 필요하고 국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서 군함을 하나 전시하게 됐습니다. 1996년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인데요. 북한에서 내려온 상어급 잠수함이 정동진 부근에 좌초된 걸 한 택시기사가 발견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에는 26명의 북한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죠. 당시 북한 잠수함이 최초로 발견됐던 곳에 강릉 통일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꼼꼼하게 둘러볼까요? 예, 여기는 이 배의 지하 1층입니다. 사병실 숙소였습니다. 숙소를 조금 개조를 해서 지금 전시 공간으로 꾸몄는데 원래는 여기가 숙소이기 때문에 280명이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빡빡하게 됐죠. 여기도 이 좁은 공간에도 이 3층으로 이 침대가 쭉 연결돼 있어서 좁게 이곳에서 쉬고 있는 것이죠. 이 배는 1945년도에 건조돼서 미국에서 한 27년을 쓰고 그다음에 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수받아서 27년을 쓰고 1999년도에 퇴역을 해서 이 해상공원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걸프전까지 많은 전쟁을 거쳐온 전북함입니다. 1972년 우리나라로 인수돼 1992년 12월까지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운영됐고요. 퇴역 후에는 함정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선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죠. 이번엔 전북함의 갑판 상부를 둘러볼까요? 이 포는 이 배의 주포에 해당되는 5.38인치 구경포입니다. 일명 한포라고 하죠. 이거 전기격발식이라고 하는데 한 번 쏘면은 많은 전기를 먹어서 때로는 이 포를 두 발을 한 번에 발사를 하면은 경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옛날 이 배에 탔던 분들이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냉전의 바다 위,
전북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밤낮 없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예, 이 배는 이 추진 시스템이 전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높은 굴뚝 같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 굴뚝을 이제 배에서는 연돌이라고 하죠. 이 연돌 밑에는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게 이 연돌 하나에 2개씩 장착이 돼서 이 전기 터빈을 돌려서 이 배의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45년도 당시에는 이 큰 배를 큰 엔진을 제작할 능력이 안 돼서 스팀으로 이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터빈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속도도 시속 거의 60km 가까이 나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유지하면서 소음도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이기도 하죠. 네. 전북함은 오랜 세월이 흘러 퇴역한 노병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달려갈 듯한데요. 이 함선이 오래됐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밑에 빨간 칠이 돼 있고 까만 칠이 돼 있고 이제 회색이 돼 있는데 이 까만 칠은 헐수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배가 어느 정도 물에 어느 정도 잠겨야 되느냐 이걸 이제 표시하는 건데 이거 옛날 배라서 그래요. 지금은 이 헐수선이 없어졌죠. 배 자체가 기계가 이거 다 가늠을 해내는 거죠. 강릉 통일공원엔 또 하나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잠수함인데요. 1996년 북한 간첩 26명이 우리나라의 전략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잠입합니다. 해안에 접근하던 잠수함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는데요. 무장한 간첩들은 잠수함을 탈출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우리 군에 의해 소탕됩니다. 그해 여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이때 발견된 북한 잠수함을 강릉 통일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북한 잠수함의 내부로도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전시돼 있는 이 북한 잠수함은 상어급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325톤급 잠수함이죠. 보통 이 정도면은 30명 정도가 배를 타고 운항하는데 이 안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수함을 탈 때 밥도 우리 화장실도 적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잠수함은 내부가 좁고 천장도 낮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면 잠수함이 기울어질 염려가 있어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고도 하네요. 네, 여기가 잠수함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이 배는 30인승 잠수함인데 이곳에서 30명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의 천장 부분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배가 많이 그을려 보이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간첩들이 와서 배가 좌초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보안 서류들을 전부 소각을 하고 여기 배를 폭파하려고 했는데 폭파는 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소각한 자국만 여기 선명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차가운 이념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북함과 북한 잠수함이 나란히 놓여 있는 강릉 통일공원은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없는 바다엔 오늘도 자유롭게 파도가 칩니다. 내일의 바다엔 언젠가 평화의 물결이 밀려오겠죠. 퇴역 후에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난 전북함과 북한 잠수함을 만나봤는데요. 일반적인 전시관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됐던 이 배와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부가 상당히 좁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나 전북함의 배는요, 규모가 크긴 하지만 280명이 생활하기에는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먼 바다를 나가다 보면 오랜 시간 배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군 장병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감사하다고 마음을 좀 전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아픈 역사,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는요, 좀 통일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환 씨, 네? 혹시 북강원도 아세요? 강원도 북쪽. 아니, 그럼 뭐 동쪽에 있는 강원도는 동강원도예요? 맞아요. 그 서쪽에 있으면 서강원도고 남쪽에 있으면 남강원도고. 아니에요? 정말 실망이네요. 여기까지 조크였어, 조크.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요. 제가 정확히 합니다. 북한에 있는 강원도를 갖다가 북강원도라고 하고요. 도청 소재지가 원산입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질문을 저한테 왜 하시는 거예요? 예. 기환 씨가 조금 전에 그 통일을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북강원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랑 비슷할지 아닐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북강원도를 만나러 38선을 넘어 떠나보겠습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나누면서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을 맞습니다. 전쟁 이후 남북에는 2개의 강원도가 존재하게 된 거죠. 여기는 2개의 시와 15개 군, 150만 명의 보금자리 북강원도입니다. 북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찾은 것은 대규모 목장이 있다는 세포 등판. 평강군, 이천군, 세포군, 3개 군에 걸쳐 있을 만큼 방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억 5천만 평의 목장.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직접 목장 건설에 힘을 보탰다니 그 위세가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해발 620m, 막힌 곳 없이 탁 트인 광활한 목초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곳을 하늘도 땅도 사람도 포기한 세포라고 보겠습니까? 토실토실 살이 오른 요 녀석들. 남강원도 양떼보다 사교성은 한 수 위입니다. 가장 방대한 풀판으로 첫걸음을 뗀 세포 등판지구. 남은 절반은 소의 규모를 늘려 북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축산 제품을 제공하고 축산 분열을 이용해 유기농 비료 생산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애국소라 불리는 요 녀석들이 세포 등판의 복덩이이자 북한 주민들의 미래인 셈입니다. 경원선 철길 따라 세포군에서 조금 더 위로 향했습니다. 북강원도 고산은 북한 전역의 과수 출하를 책임질 만큼 큰 규모의 과수 종합 농장으로 유명한데요. 워낙 넓다 보니 여기를 두고 사과 바다 혹은 빨간 보물이라 부른다죠. 결심하면 한다. 과연 올해 사과 생산은 풍년일까요? 바쁜 모습을 보니 그 결실이 잘 통한 것 같은데요. 탐스러우니 예쁜 사과 덕에 수확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빨간 것이 참 먹음직스럽네요.
일교차가 크고 지대가 높을수록 더 맛있게 연근다는 사과. 고산 사과 당도가 높은 것도 다 그 덕입니다. 게다가 한겨울에도 사과나무가 얼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빨간 보물들이 대지 가득 주렁주렁. 고산은 참 복받은 고장입니다. 이제 북강원도에서도 가장 북쪽 천내군으로 올라갑니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명소 울림폭포. 이곳에서 아주 생소한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속운전, 담배, 환경오염, 불놀이. 울림폭포에 가면 이 네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고도 못 믿을 광경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알던 북한이 맞는지 의심까지 드는데요. 주민들이 단체로 마실 나와 거나하게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낯설기도 하면서 신기하고 또 보다 보니 정겹고 반가운 마음마저 듭니다. 폭포의 울림소리가 숲을 울리며 멀리 메아리친다 해서 울림폭포. 그 이름에 걸맞게 장관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사로잡은 장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 물놀이를 즐기면서 땀을 식히는 모습하며 찬물에 수박을 담가 먹기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북강원도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예 고기 파티가 열렸네요. 중학교 소풍 온 거야? 네, 소풍 오지. 맛있니? 스마트폰을 달고 살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영락없는 제 나이. 남북 강원도의 아이들이 만난다면 꿍짝이 참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초자연과 멀찍이 보이는 산의 푸른 하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풍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그냥 우리 지역 하나의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장이며 뭐 사과 농장이며 폭포 아래서 여름을 즐기는 모습까지 다 강원도 보세요. 네. 고성부터 해가지고 저기 삼척 동해에 태백 정선까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풍경들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통일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고 더 힘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강원도입니다. 네, 하루빨리 좀 남북 강원도가 자주 왕래를 하고 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민기원이 기원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보내드린 7번 국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새해라고 해서 처음에 이 덕담 같지 않은 덕담을 한 번씩 꽂았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찝찝하고 이대로 끝내도 되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는 뭐 좀 반성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적응 안 되는데 우리 기원 씨 이런 캐릭터 아니시잖아요. 제가 네. 말만 그런 거지 아하. 굉장히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고 낯도 가려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말투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말투. 예? 아유 그 사람이 말만 그래. 사실 속은 따뜻해. 화상 입을 정도야. 얼마나 그 따뜻한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투. 이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는 말인데 이거 좀 나 부끄럽고 좀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진심을 담아서 또 사랑을 담아서 덕담을 한 번씩 다시 주고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부드럽게 덮어주면서 네네네. 우리 기환 씨
그래 우리 기환 씨가 있어서 우리 7번 국도가 2019년에 더 빛이 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에도 우리 한 해 동안 보여준 그 모습처럼 아주 밝고 활기차고 정말 힘찬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끝나고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멘트 좋았다. 예. 이거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저희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갑이잖아요. 결혼 정년기기도 하고. 아까 이제 그 어머니 말씀 빌려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올해 진짜 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좀 반듯하고 착실하고 그다음에 돈 잘 벌고 그다음에 얼굴 조금 보통 이상으로 생겼고 이런 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네. 저는 잊으세요.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좀 자리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예. 있겠습니다. 예. 네. 기원 씨 정말 2020년에는 하신 일도 다 잘 되시고요. 연하장 같은데. 또 한 해 동안 정말 바라셨던 돈도 많이 버시고 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연하장 받는 느낌이구나.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리 씨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손금이 너무 좋아. 왕이 될 상이야. 왕이 될 상인가. 네. 이 시작과 끝에 딱 연결이 되는 게 스토리가 있었네요. 우리 수리상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원 네. 선배님의. 네. 자, 우리 이제 서로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프지 않죠? 행복한 거죠? 네. 네, 아유,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밤에. 불면증 시달리면 큰일인데. 그리고 한 가지 안내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2020년 개편을 맞아서 7번 국도가 새 단장을 합니다. 확 달라진 7번 국도 더 재밌어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시즌 1 7번 국도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워진, 더 재밌어진 7번 국도 시즌 2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즌 1 마지막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